국제 논쟁이 뜨겁습니다. 여권의 주 양강 주자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이고 다른 주자들까지 다 참전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치맥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부터 살펴보시죠. 좀 더 빨리 냈어야 되는데 요새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라이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술 많이 못 먹잖아, 이거. 아니, 마셔도 돼요. 뭐, 오늘은 아마 국민들이 저희 맥주 한잔 한다 해도 양해해 주실 겁니다. 아마. 뭐, 일반 시민들도 있으니까. 네.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대동소이.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회의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입당은 기정사실화 증거도 시기만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거를 가지고 너무 쪼오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얼굴이 굉장히 좀 빨개진 것 같은데 박찬호 대변인. 네. 짧은 시간에 그래도 꽤 마셨나 봐요? 소개된 바에 의하면은 뭐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뭐 9잔, 이준석 대표 6잔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예. 그 1시간 반 회동에 상당히 많이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좀 전에 화면에서 뭐 두 분 얘기 보셨지만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그다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양쪽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서로 간에 만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몇 가지 정책들과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당내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하나 있었을 거고 윤석열 총장도 지금 지지율이 답번해진 하락 상황에서 뭔가 돌파구를 만들어낼 만한 그런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번 일을 해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잘된 모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대동소이에 방점이 이제 대동에 있느냐, 소이에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여전히 저는 이 소이가 무언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숙제가 언제 풀어질런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정치에선 제일 중요한 게 타이밍이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 적절한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서 양자가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만들어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캠프가 재정비를 해서 대폭 인력을 보강했다고 하는데요. 낯익은 이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윤석열 캠프, 국민 캠프로 결정을 했다고 하고요. 이학재 의원, 박민식 의원, 신지호 의원, 이두하 의원 등 이 전직 의원 등이 대거 들어갔고요. 이 대변인에는 김병민, 국민의 힘 전 비대위원, 저희 돌직구쇼 멤버인데,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 윤석열 국민 캠프의 공식 대변인으로 합류를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요 인선들 특히 돌직구쇼 김병민이 또 저기 갔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제 방금 나온 이제 맥주 회동하고 연결시켜서 봐야 되겠죠. 아까 박자 대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그렇고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 분명하다. 그래서 뭔가 돌파구가 필요했었다라는 건 예견도 했었던 거고 그 돌파구가 어제 이제 양면으로 나온 건데 김병민 전 위원 포함해가지고 이제 박민식, 이학재, 신지호 이 경험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캠프가 안정될 겁니다. 안정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겠죠. 다 좋기만 하냐. 뭘 얻으려면 뭘 버려야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왜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었냐. 라는데 되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하는 뭐 중도층, 호남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좀 소구력을 높이는 게 더 크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다라고 다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인턴을 보면은 김경진 전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김경진 전 의원은 광주 출신이었죠. 또 국민의 당 출신이었고 다 국민의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안정감을 찾은 거는 맞는데 하나를 잃은 것은 아니 뭐 똑같네. 큰 집 작은 집 아니야?
불안정성을 해소한 것은 맞는데 그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다. 물론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겠지만은 지금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까지 신경 쓸 것보다는 안정감을 되찾는 게 먼저다. 이런 것 같고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저 인선이 발표난 직후에는 조금 불쾌감을 표현했지만은 어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선을 보니까 우리하고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데 대해서 안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이준석 대표가 볼 때, 아니, 이거 우리 사람들 입당도 안 하고 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쾌감이 있겠지만, 조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어디 딴 데 가? 내가 조금 이제 마음을 놓고 있어도 결국은 오겠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다면은, 이제 그 안정성 찾는 것도 첫 번째 조금 타격을 입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당내에서 그런 게 있겠죠. 김병민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계로 분류가 됐는데 그 포석을 윤석열 캠프가 하나 가져갔다라는 것도 참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근에 보면은 좀 뭔가 북돋아주는 듯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저도 이제 뭐 저 인선 뒤에 여러 이야기를 김종인 위원장 관련된 이야기 들었는데 그럼 이제 남은 포인트는 김종인 위원장은 11월까지 가지 마라 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 마지막 이야기 보니까 좀 얼굴이 불쾌해져가지고 빨리 쪼우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라는데 그 괄호 열고 괄호 닫고 8월 말까지는 말 안 할게요. 인 것 같아요. 11월까지는 아닌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한 8월 중순쯤 되면은 또 이제 슬슬 약간 긴장감이 올라올 수 있죠. 들어오냐 마냐 가지고. 그렇군요.